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밖으로 한번 나와봤고요. 나온 김에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외 사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가끔씩 한국에 들어가면은 한국 사람들 너무 문을 안 잡아준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를 가끔씩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미국 대도시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시골보다는 조금 덜 할 수는 있는데 인구 밀도가 좀 높아서. 그래도 여기도 문을 잡아주고 기다려주고 뭐 고맙다, 뭐 my pleasure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흔합니다. 실제로 그런 문화가 있죠. 일종의 상호작용이죠. 그 사회 구성원 간에. 이런 상호작용은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문을 잡아주는 것뿐만 아니고서도 엘리베이터도 그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멀리서 누가 오면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준다던가 아니면은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타라고 아니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가 먼저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는 엘리베이터에 몇 층 가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버튼 눌러주려고 아니면 제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문을 잡아줄 때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문을 잡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갖다 대는 경우도 있고 열린 버튼을 눌러서 기다려주는 것보다는 손을 이렇게 대고 특히나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는 느낌이 있죠. 이럴 때에도 미소와 함께 고맙다 뭐 이런 인사가 자주 오갑니다. 뭐 이런 경우는 되게 많죠. 재채기를 했을 때 모르는 사람이 bless you 해준다던가 아니면 운전을 하다가도 차선을 바꿀 때 깜빡이를 켜면은 기다려준다던가 아예 들어오라고 손짓을 한다던가 미국에는 스탑 사인이 있죠. 그래서 스탑 사인이 애매하게 멈췄을 때 서로 가라고 이제 양보를 해준다던가 손짓을 반드시 합니다. 아니면은 밤에는 어두울 때는 하이빔을 깜빡깜빡 거려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하고 나면은 별거 아닌 거를 알지만서도 가끔은 그게 가식이란 거를 알지만서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 문화가 더 좋고 한국 문화가 못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문화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자는 거죠. 아마 연세대 심리학과의 서인국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습니다. 추천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분이 유튜브에서 말씀하시기를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완벽한 타인, 그러니까 완벽한 지인 말고 가족, 친구, 뭐 연인, 친척, 동료들 이런 사람들 말고 완벽한 타인, 사회적 접점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는 악수 문화는 사실 서로 총이 있는지 없는지, 총을 숨기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보는 인사에서 시작됐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회의 어떤 불신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고요. 그렇다 한들 그 문화가 지금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쓸모가 없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지금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뭔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목적이 그것이 실제로 사용됐을 때의 목적과 다른 경우는 상당히 흔합니다. 뭐 비단 문화뿐만 아니고요. 법률, 사회적 약속, 제품, 사상, 종교, 뭐 소프트웨어 뭐 많죠. 여튼 완벽한 타인과의 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미국 사회에 가져다주는 이점은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서인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완벽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되게 훌륭한 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thank you, 뭐 my pleasure, of course, sure 이런 얘기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말을 뱉게 만들어주는 좋은 이유가 되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또 스몰톡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타인의 친절과 사회 소속감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내성적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저도 약간 처음에는 의아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쓸데없는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고요. 괜히 문 잡아줬다가 상대방이 땡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기분이 나빠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나쁠 수 있죠. 예, 나쁠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한 타인 말고 완벽한 지인 사이에서도 이것이 꽤 괜찮은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완벽한 지인, 그러니까 친구, 가족, 연인 이런 사이들이 관계 특성상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서로 싫은 얘기는 잘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서로 좋은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재채기를 하고 이럴 때 bless you 이렇게 thank you 하면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던 그런 말들을 뱉게 되는 중요한 또 계기가 되고 그런 무뎌진 표현들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주변에 제가 좋아하는 커플들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커플들을 보면은 서로에게 그런 표현을 참 잘합니다. 고맙다는 얘기도 참 잘하고요. 물론이지 당연하지 이런 얘기를 되돌려 주는 것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소통을 하는 관계가 참 건강한 관계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서로 그런 얘기를 고맙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화적인 상호작용이 어떤 하나의 작은 계기가 또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